간염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식사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부담이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간은 조용한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가 나지 않지만 염증이 시작되면 변화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먼저 찾아오고 기운이 빠지면서 일상 속 속도가 느려집니다. 평소처럼 움직여도 유난히 피곤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간은 에너지 대사에 참여하는 기관이라 염증이 생기면 전반적인 에너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음식 냄새도 유난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역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름 냄새나 뜨거운 음식 냄새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불편할 수 있고 그동안 잘 먹던 음식도 갑자기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지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화 활동을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간과 위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간이 지치면 위장도 힘을 잃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더부룩해지고 먹은 뒤 오래 불편함이 남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간염이 진행되면 체온이 소폭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열이나 오한을 반복하기도 하고 몸 전체가 붓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몸속 염증 반응이 활발해질 때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피부나 눈자위가 노래 보이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황달 증상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간 기능이 부담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이라 초기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 내부에서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간의 염증이 커질수록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게 되고 충분히 먹어도 에너지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식사를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이유죠. 몸은 회복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자 하기 때문에 소화 활동을 줄이려 합니다. 무거운 음식을 거부하고 소화 시간이 짧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집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면 간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속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식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간염이 있을 때는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해독뿐 아니라 면역 기능 일부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던 자극도 쉽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상처가 오래 낫지 않거나 가벼운 감염에도 몸살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과한 스트레스는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간염 초기에는 수면 패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날도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자율신경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면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들까?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간염 환자에게 매우 흔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회복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식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몸의 신호를 잘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은 금방 체하고 어떤 음식은 비교적 편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 신호들은 몸이 요구하는 힌트입니다. 몸이 거부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다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식사 형태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의 종류보다 형태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를 이해하면 왜 초기에 유동식을 권하는지, 왜 특정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지, 왜 균형식이 중요해지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염은 한 번에 끝나는 병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가 여러 번 존재합니다. 몸이 힘들어지는 시기, 식사를 조절해야 하는 시기, 균형식으로 바꿔가는 시기,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관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몸이 보내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겁을 주려는 신호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속쓰림과 구역감, 수면의 불규칙함까지 모두 회복 과정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다고 걱정해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회복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간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만 제공되면 손상된 부분도 천천히 다시 자리 잡습니다. 필요한 건 과한 노력보다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몸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식사와 생활 패턴을 조금씩 조절해가는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몸이 지치고 식욕이 사라지는 시기엔 식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먹어야 나을 것 같지만 정작 먹으려 하면 더 힘들어지죠. 급성 간염 초기에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기름진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은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먹는 양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건 유동식입니다. 미음처럼 묽고 부드러운 형태는 위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삼키기 편하고 소화 시간도 짧아 초기 회복 단계에 적합합니다. 맑은 국물이나 가벼운 죽도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미지근한 상태로 맞추는 게 편합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은 갑자기 속을 놀라게 해 오히려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부드러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스꺼움이 심한 날은 과즙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도움됩니다. 배나 사과 같은 신선한 과즙은 속을 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당분을 천천히 보충해 줍니다. 샤베트 같은 차가운 형태도 괜찮습니다. 입안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을 때 시원함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너무 단 제품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게 좋습니다. 밀크쉐이크는 칼로리를 채우는 데 유용합니다. 고형 음식을 먹기 어려울 때 적은 양만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가볍고 묽은 형태가 초기에 더 잘 맞습니다. 입맛이 조금씩 돌아올 때도 단단한 음식은 천천히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밥이나 빵처럼 소화 시간이 긴 음식은 초기에는 속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양을 아주 적게 잡고 천천히 늘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더 줍니다. 먹고 난 뒤 속이 쉽게 뒤틀릴 수 있어 회복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식사는 양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면 총 에너지는 충분히 들어오고 위에 큰 부담도 주지 않죠. 입맛이 없을 땐 냄새가 적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국물은 향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식힌 뒤에 먹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이 약해지면 냄새에 민감해져 평소보다 향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땐 한 번에 많이 마시려 말고 작게 나누어 자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탈수가 오면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지므로 수분 유지가 중요합니다. 저혈당이 생기기 쉬운 시기라 너무 오래 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들면 당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과즙 한두 모금만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먹다가 구토가 나면 위가 다시 더 예민해질 수 있어 다시 유동식 단계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은 단계를 오르내리며 몸이 맞는 속도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단백질을 무리하게 많이 먹기보다
에너지를 우선 채우는 게 좋습니다. 간이 지쳐 있을 때는 고단백 식사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소화가 편한 날에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불편한 날에는 오히려 더부룩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식사를 회복하려 하면 속이 더 불편해지고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3끼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몸을 힘들게 하지 않는 식사를 목표로 잡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식사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유동식에서 부드러운 고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무리한 식사량 증가는 피해야 합니다. 간염 초기의 식사는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먹고 부담을 주는 음식은 피하며 천천히 단계를 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면 오히려 식욕이 더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금씩 천천히 이 3가지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기보다 몸이 편한 리듬을 찾으면서 식사와 휴식을 조절하면 초기 단계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지나갑니다. 초기 식사는 회복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 부담을 덜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증상이 조금 가라앉고 식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이제는 회복기를 안정적으로 지나가기 위한 식사 전환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헷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입맛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해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간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소화 능력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식사는 다시 정상으로가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드러운 고형식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보다 조금 더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으깨지는 음식들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잘 익은 감자나 부드럽게 만든 계란찜 같은 음식은 속에 부담이 덜합니다. 밥을 시도하려면 처음엔 찰밥이나 현미보다 흰밥이 더 편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밥은 소화 시간이 길고 속이 쉽게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 양도 소량으로 잡고 찬이 없이도 먹기 편한 형태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데 양을 급하게 늘리면 부담이 됩니다. 섬세하게 양을 조절해 하루에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식이 좋습니다. 두부나 흰살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부터 시작하면 몸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기류를 먹고 싶어질 수 있지만 기름이 많은 부분은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닭 가슴살이나 살코기처럼 지방이 적고 결이 부드러운 부위를 작게 잘라 천천히 씹는 방식이 좋습니다. 채소는 꼭 필요하지만 조리법에 따라 소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익히지 않은 생채소는 초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볶기보다 찌거나 삶아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간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당분이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조각 정도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나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은 초기 전환기에 잘 맞는 편입니다. 간염 회복기의 식사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끼에 곡류와 단백질, 채소가 모두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음식만 반복하거나 한 가지 음식군을 과하게 먹으면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사를 하면서 몸의 반응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먹고 난 뒤 속이 빨리 더부룩해지는지, 식사 후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오는지, 이런 신호들은 음식의 양이나 종류가 아직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수록 피곤해진다면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물러나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회복기에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수시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 가장 흔한 실수는 입맛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튀김, 매운 음식, 찜류는 소화 부담을 크게 만들고 간에게 처리가 어려운 자극을 줍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회복기엔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가 늘어나면서 그 자체로 부담이 되고 식후 피로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씹고 넘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보충제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엔 고농축 단백질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간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마음이 식사에 조급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급함이 크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되고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리듬을 만드는 게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식사와 휴식의 균형이 맞으면 피로감도 점차 줄어들고 식욕도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한동안은 몸 상태에 따라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가 잘 되다가 다음 날 갑자기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런 흔들림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며 음식의 양과 형태를 조절하는 과정이 결국 회복기의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방식이 간이 가장 편안해하는 리듬입니다. 회복기 식사는 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간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몸에 맞게 이 흐름이 이어지면 회복기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몸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식사와 생활 패턴도 장기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관리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성 간염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지는 상태라 식사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과 지속입니다. 어떤 음식 하나를 정답으로 삼기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열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이 회복 중일 때 과한 열량은 지방간을 만들기 쉽고 지방간이 생기면 염증이 더 악화되어 회복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식사 패턴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문제입니다. 영양 부족이 오면 간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근육이 먼저 빠져버립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로가 더 빨라지고 일상에서 쉽게 지치게 되죠. 만성 간염에서는 적정한 열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빠르지 않게 줄고 또 빠르게 늘지 않도록 중간 지점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단백질은 일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간이 지친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도 부담입니다. 부드럽고 흡수가 쉬운 식품 위주로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부, 흰살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섭취하면 좋고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는 간 처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곡류는 전체 식사의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과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지방간 위험을 키워
간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쌀밥과 잡곡의 비율을 조절하거나 밥 양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과하게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간이 당분을 처리하느라 더 지치고 지방 합성이 빠르게 늘어 만성 간염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달콤한 간식은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익혀서 먹는 방법이 더 안정적입니다.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가면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는 중요하지만 보충제를 무리하게 먹기보다 음식을 통한 섭취가 더 안전합니다. 보충제는 성분에 따라 간 대사를 거쳐야 해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브계 보조식품이나 간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제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많고 독성 간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로 악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편입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끼만 먹고 나머지를 굶는 방식은 혈당과 에너지 균형을 흔들어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간염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성 간염에서는 체중과 지방량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염증 수치가 쉽게 오르고 피로감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해집니다. 운동은 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처럼 간에 무리가 적으면서 근육을 유지해주는 활동이 좋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피로도 줄고 에너지 대사가 안정됩니다. 수분 섭취는 장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간이 처리해야 하는 잔여물이 더 농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술은 어떤 양도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성 간염은 알코올에 민감해 한두 잔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간의 회복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손상된 세포가 더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금주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음식 선택에서 중요한 건 적당한 양과 규칙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좀 괜찮아졌다고 느끼면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다시 즐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과식이 회복 과정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해진다면 양이 많거나 음식의 종류가 아직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후 상태를 기준으로 식사를 조절하면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밤 늦은 시간에 식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밤에 회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의 식사는 이 과정과 겹쳐 피로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의 영양 관리는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식사와 수분, 수면과 활동, 이 모든 조합이 간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따라가며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식사를 조절하면 간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회복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유지하는 리듬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간은 꾸준함에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만성 단계에서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조절하는 식사가 간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히면 몸은 점차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간염을 관리할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는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회복을 크게 지연시키거나 염증을 다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민간요법과 검증되지 않은 보조식품입니다. 간에 좋다는 말만 믿고 즙이나 엑기스 우려낸 물을 섭취하면 간이 오히려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구성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들이 많고
농축된 성분을 간이 해독해야 해서 독성 간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이런 보조식품 때문에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섭취하면 반대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간염 회복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이 적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알코올은 작은 양에서도 손상된 간세포를 매우 빠르게 자극합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 자체가 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염증을 다시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간염이 있는 동안에는 단 한 잔도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끔 한두 잔이라는 생각은 간에게는 계속된 자극이 됩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만큼은 알코올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름식입니다. 여름철 생선회나 육회, 조개류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아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위험이 됩니다. 간염이 있으면 면역 반응이 약해져 평소엔 괜찮던 오염도 감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벼운 식중독도 간염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수치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동안에는 익힌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익히는 과정이 세균을 줄여주고 소화 부담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많이 간과하지만 생활위생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염도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식사 전과 외출 후에는 반드시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갔다면 손을 한 번 더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칫솔이나 컵처럼 입과 가까운 물건은 공용으로 쓰지 말아야 하고 상처가 난 부위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면역이 불안정한 시기엔 작은 감염도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다섯 번째는 과한 활동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면 다시 피로가 몰려오고 간의 회복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필요한 요소지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몸이 편안해하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차는 운동이나 근육에 큰 힘을 주는 운동은 회복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리듬입니다. 간은 밤에 회복과 재생을 하는 기관이라 잠이 불규칙하면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밤을 자주 새거나 늦게 잠드는 생활 패턴은 간에게 쉴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취침 시간을 너무 빨리 바꾸기보다 조금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잠이 되지 않더라도 누워서 몸을 쉬게 하는 시간만으로도 간은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통해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간염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은 잠시 내려놓고 몸의 회복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가 큰 날에는 식사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과식입니다. 식사를 잘하게 되는 순간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과식은 간이 감당해야 할 일을 순간적으로 크게 늘려버립니다. 식사량은 서서히 늘리고 포만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식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식후 피로가 심해지는 이유도 간이 과하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이 너무 더운 날에는 몸의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땀이 많아지면 탈수 위험도 커집니다.
간염 환자에게 탈수는 큰 부담이라 실내 온도와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약 복용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한약처럼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하면 염증 악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열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 간독성이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새로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간 수치를 확인한 뒤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은 음식보다 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식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일이 반복되면 간이 다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된다면 잠시 식사 형태를 조절해 부드러운 음식으로 돌아가거나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간염의 회복은 식사와 위생, 생활 패턴이 함께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은 방식입니다. 간은 회복 능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과한 자극만 피한다면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되찾아갑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큰 힘이 됩니다.